혹시 경쟁을 안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게 항복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진짜 힘을 얻기 위한 가장 정교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정말 끊임없이 달립니다. 막 성취를 쫓고 소셜 미디어에 자기가 이긴 걸 자랑하고, 근데 밤이 되면 어딘가 텅 빈 것 같죠. 다른 한 명은요, 조용히 그냥 묵묵히 무언가를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느리고 뒤처진 것 같기도 한데 그는 자기만의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눈앞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아니면 애초에 그 경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린 도대체 왜 이렇게 쉴 틈 없이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현대 경쟁의 덫이라는 것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학교, 직장,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요. 현대사회는 경쟁을 거의 숭배하는 수준이죠. 남을 이기는 게 곧 성장하는 거라고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이 경쟁 때문에 뭘 포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내다버리고요. 잠깐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소중한 내 시간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쓸데없는 소음들 때문에 내면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관심경제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요, 딱 하나, 비교를 먹고 자라요. 여러분, SNS 피드 그냥 쓱쓱 넘길 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조용한 압박감.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달리게 만드는 연료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시스템이 막 우리 멱살 잡고 경쟁해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뭘 하냐면 만약 네가 이 경쟁을 멈추면 넌 그냥 잊혀질 거야. 투명인간이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을 슬쩍 심어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공포.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인 거죠. 아니, 그럼 이 끝도 없는 경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노자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거부의 힘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해답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자는 천하의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포기나 항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 누구도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승리를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예측하기 쉽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난 안 해! 라고 거부하는 건요, 우리한테 언제든 이 판을 떠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해 누구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철학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경쟁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전술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3가지 기둥은 바로 첫째, 규칙을 바꾸기, 둘째, 물처럼 움직이기, 그리고 셋째, 조각되지 않은 채로 남기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규칙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꾸 단기 실적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압박을 준다고 해보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허상 대표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을 어떻게 지킬지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건요, 그냥 반항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 자체를 내가 다시 정해야 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거부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의 핵심은 바로 물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물보다 부드러운 건 없지만 단단한 걸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게 없다고요. 공격적인 힘은 뭐랄까? 단단한 격에 그냥 머리를 박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만 쓰고 결국엔 지치죠. 하지만 물은 어때요?
장애물을 만나면 굳이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인내심과 타이밍을 이용해서 결국엔 모든 걸 이겨냅니다. 이건 당장의 승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지구력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조각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 노자는 이걸 박이라고 불렀어요. 박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조각되지 않은 순수한 통나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이 회사의 대표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같은 꼬리표를 딱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기하고 방어해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한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없다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대는 조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미완성, 그 자체의 자유인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경쟁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의 4단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공격당할 지점이 사라져요. 남들 평가에 신경을 안 쓰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불필요한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아껴둔 에너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선택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의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이 게임의 판,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반전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눈에 띄어야 힘이 생긴다고 말하죠. 하지만 노자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힘은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손은 남의 행동에 반응하느라 바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지 증명하려는 걸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반응하는 걸 멈추는 순간 주도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직접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72시간짜리 실험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네, 딱 72시간입니다. 3일이죠. 지금부터 딱 72시간, 3일 동안만 여기에 있는 4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 하나쯤 에이, 난 내 방식대로 할래 하고 바꿔보는 거죠. 아니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물처럼 쑥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는 그냥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는 거죠. 평소 같으면 바로 발끈하고 반응했을 순간에 의식적으로 한번 침묵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험 하나만으로도 아마 여러분은 힘의 축이 어떻게 나에게로 넘어오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규칙을 따르길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